제19대 대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신청은 지난 대선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8대 회장의 박은림, 이사장의 김용만 씨가 취임했습니다. IC 국장 대행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대치되는 발언으로 이민자들의 격분을 샀습니다. 뉴욕 주민의 절반 이상이 부자 증세 연장과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 공립학교 수돗물에서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신고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지난 18대 대선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시행 후 가장 많은 등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해외 거주 유권자는 약 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 시각 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수는 국외부재자 24만 4,499명, 재외선거인 5만 3,420명으로 총 29만 7,919명입니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여 명의 15% 수준으로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22만 2,389명에 비해 33.9%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신고 신청 기간이 21일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 이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 신고 신청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인터넷으로 이제 간편하게 그 신고 신청을 했던 점도 있고 또 연구명부제가 도입이 돼서 그 재선거 연구명부제에 이제 재등록을 안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그 제도도 또 확대가 됐고 공간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16,06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총영사관이 14,194명,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3,697명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69,495명, 중국 43,977명, 일본 38,6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작성한 뒤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없이 4월 9일에 명부를 확정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제28대 회장의 박은림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동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온 박은림 회장이 새로운 임기 2년의 회장에 그리고 김용만 씨가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는 김기한 뉴욕 총영사와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 그리고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해 새롭게 출발하는 뉴저지 한인회를 축하했습니다. 29대 한인회장에 오른 박은림 회장은 취임사에서 뉴저지 한인회가 한인들의 대표단체로서 한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일을 하겠지, 누군가는 또 후원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뉴저지 동포사회의 희망이십니다. 신임 이사장에 오른 김용만 이사장은 박은림 회장과 집행부의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2세들도 함께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이 이민자들에게 혼쭐이 나며 타운홀 미팅은 무산되고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의 강도가 날로 거세지는데도 그와 대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28일 세크라멘토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 아수라장으로 끝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토머스 호먼 IC 국장 대행은 결국 타운홀 미팅이 중단되고 소란이 커지자 셰리프 경관들의 보호를 받고서야 미팅이 열린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란의 발단은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이 이민 단속의 대상을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전력 이민자들로 국한시키며 학교나 교회 또는 법원이나 병원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미 전역 교회나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면서 300여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토머스 국장 대행의 발언에 항의하며 거짓말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토머스 국장 대행의 발언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는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취지였지만 참석자들을 격분시키면서 결국 미팅이 중단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210만 달러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안이 곧 끝납니다. 이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말 만료되는 부자 증세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56%, 반대는 25%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 하원은 부자 증세 3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주 상원은 부자 증세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는 4월 1일까지 새 예산안에 소득세율이 새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4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6.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가 적용되면 연소득 2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은 8.8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뉴욕주 내 모든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1월 발표한 이 정책은 올 가을 학기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혜자는 약 94만 가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일명 트럼프 케어도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지난번 검사 때에 파이프 문제라며 우기다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위험하다고 결론 짓기엔 이르다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공립초등학교 더글라스톤 PS098, 베이사이드 PS169, 코로나 PS016, 그리고 우드사이드의 PS011 등지의 수돗물 샘플에서 기준치 15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시정부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학교 수돗물 납성분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JHS 189 중학교에서는 무려 1460ppb의 납성분이 검출돼 2015년 죽음의 수돗물로 불렸던 미시간주 플린트의 대규모 수돗물 납 오염 사태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마시는 급수대에서도 248ppb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WNBC가 30일 보도했습니다. 교육국은 성명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뉴욕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결론 짓기는 이르다며 식수 사용을 중지하고 강력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욕시 공립교 납성분 검사는 두 번째로 지난해 검사에서도 다수의 학교 수돗물과 식수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은 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납으로 만들어진 파이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궁지에 몰리자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인을 포함 아시안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JHS 189 중학교는 현재 병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을 마시기에도 적당하지 않아 급식에서도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뉴욕시 공립학교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에도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에서 곰팡이가 핀 피자와 철사 조각이 박힌 닭고기가 발견됐습니다.
2주 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서 치킨 텐더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급이 재개된 치킨 텐더는 이번에는 철사 조각이 발견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 전역에서는 곰팡이가 핀 피자가 발견되면서 급식용 피자 공급도 일주일 전부터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즉각 전달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대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으며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마리온 네슬 뉴욕대학교 영양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보다 가격만 우선시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립학교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식 교육 정책이 최근 스템 분야를 중요시 여기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 스템 분야 우수 공립학교의 절반이 뉴저지 소재 공립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정보 웹사이트 니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최우수 스템 분야 공립학교 중 뉴저지주 내 고교가 상위 10개교 안에 5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커웨이 소재 아카데미 for Mathematics, Science and Engineering은 전국 3위에 랭크됐습니다. 4위 역시 뉴저지 하이테크놀로지 고교가 차지했고 6위에는 스템 미들섹스 카운티 아카데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9위는 바이테크놀로지 고교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는 10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내에서는 유일하게 맨해튼의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가 7위에 랭크되면서 탑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순위는 학교별 표준시험 성적과 AP 수업 등록률, 졸업생의 스템 전공생 비율 등을 바탕으로 매겨졌습니다. 한편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템 관련 연구기관과 교육단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위크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소속 8개 대학이 30일 정시 전형 합격생들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갈수록 바늘구멍임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30일 일제히 정시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상당수 대학에서 역대 최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39,506명이 지원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2,056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5.20%로 사상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코넬대의 경우 올해 총 47,038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5,889명이 합격해 12.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합격률 13.96%에서 1.5%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또 브라운 대학은 총 32,724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이 중 2,722명이 합격해 8.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합격률 9%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전체 지원자 37,389명 가운데 2,185명이 합격해 5.8%의 합격률을 나타냈지만 이것도 전년도 합격률 6.04%보다 소폭 떨어진 것입니다. 이 밖에 다트머스대는 10.4%, 유펜은 9.2%, 프린스턴대는 6.1%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예일대만이 유일하게 지난해 합격률 6.27%를 넘는 6.9%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새 기숙사가 문을 열면서 신입생 정원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퀸즈 지역의 링크 NIC가 150대 추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총 7,5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멀티 키오스크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보완했습니다.
29일 지역뉴스 AM은 시 교통국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8년에 걸쳐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 7,500대를 링크 NYC가 대체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링크 NYC로 와이파이,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는 66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설치되고 있는 150개의 키오스크는 올봄이나 여름쯤부터 작동됩니다. 추가 설치 지역은 퀸즈는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레고파크와 엘럼허스트, 써니사이드, 포레스트 힐스이며 브루클린 지역은 플랫부시, 디트마스 파크 슬롭, 크라운 하이츠, 브롱스는 멜포즈, 포담 하이츠, 맨해튼은 할렘과 미드타운 등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한편 노숙자들이 키오스크를 독점해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PC가 있어야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한편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앞으로는 키오스크를 통해 전화를 걸고 311에 접속하거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6년 60만 명이 링크 NYC에 등록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협회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보행자 수는 지난해 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행자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핸드폰과 전자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점 등도 사고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구 수에 비례해 집계된 보행자 사망률에 따르면 델라웨어, 플로리다, 애리조나주가 보행자 사망률이 가장 높고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은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13번째로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FDA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을 구성해보는 세미나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와 LA 총영사관 그리고 AT-LA 지사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FDA 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FDA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품안전 현대화법 등 달라진 FDA 법규를 소개하는 한편 수입 과정에서의 주요 적발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FDA LA 지역청과 협업을 통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 FDA로부터 빈번하게 적발되는 품목에 대한 세미나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출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콧불소 뿔이 금보다 비싸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죽어가는 콧불소가 늘고 있습니다. 밀렵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코의 한 동물원. 눈과 귀를 막은 콧불소가 마취약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육사가 전기톱으로 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동물원에서 뿔을 노린 밀렵꾼의 공격을 받고 콧불소 한 마리가 목숨을 잃자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예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겁니다. V každém zařízení, kde chováme nosorožce, jsme přistoupili k jednomu zásadnímu řešení, a to je, že u našich nosorožců odstraníme rohy.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콧불소가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밀렵꾼의 표적이 되지 않게 미리 뿔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And this is to try and remove as much of the horn material as possible to make it as unattractive to poachers as possible.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뿔을 뿌리까지 잘라낼 수 없는 데다 뿔은 다시 자라기 때문에 밀렵꾼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The day might come when all the rhinos are dehorned and it's still worth killing a rhino for just that 400 or 500 grams of horn because the price of rhino horn is so huge. 이에 남아공에선 뿔 거래를 합법화하는 역설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뿔 거래를 합법화하고 코뿔소를 대량 사육해서 국제적인 뿔 수요를 충족시켜주면 밀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란 논리입니다. Immediately our poaching rockets, and the longer we keep in the moratorium, the longer the slaughter will continue. 코뿔소를 키우는 농장들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코뿔소 뿔이 만병통치약이나 정력제로 팔리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선 1kg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금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뿔소 뿔을 수천 킬로그램씩 저장해 놓은 농장들은 요즘도 주기적으로 뿔을 잘라 모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horn that you witnessed being cut off there, like you would cut your nails off. So just like your nails, it's not painful to the animal. 하지만 뿔 거래를 합법화하면 수요도 늘어나 밀렵이 더욱 활개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he risk we run at the moment is that if we open up trade and poaching escalates, that we will have no rhinos in the wild. We will only have rhinos on farms being farmed like cows. 코뿔소의 뿔에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아공 정부는 뿔 거래 합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0일 한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우범자 2천여 명의 탑승이 사전 차단됐습니다.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풀스탬프 신청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NPR 방송은 28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저소득 이민자 가정의 풀스탬프 신청이 크게 줄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20% 이상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단속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45분쯤 크랜베리 타운십 몰리피처 휴게소에서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경찰은 해당 휴게소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숨진 남성은 픽업 트럭 안에 앉아 있었고 경찰은 또 다른 차량을 쫓고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총격의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측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무료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29일 뉴욕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 일부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뮤직 페스티벌 등 축제 기간에 전자담배 샘플을 청소년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계속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햇볕이 나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